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중간치기로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별로 튀지 않고 살아왔던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이하다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있었죠. 저한테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건요. 요새는 쌍둥이가 많은 편이지만 제 또래에는 쌍둥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일란성 쌍둥이는 더 드물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그 쌍둥이 중 동생으로 불리곤 했어요. 사실 그냥저냥 평범하게 생긴 축이라 쌍둥이 치고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저는 늘 교복을 규칙대로 차려입고 안경을 끼고 다녔죠. 그런데 언니는 컬러렌즈도 끼고 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이라 저랑 얼굴이 똑같다는 것도 옆에 있지 않으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늘 학기 초에는 저랑 똑같이 생긴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언니랑 제가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며 그제서야 제가 쌍둥이 중 둘째라는 걸 알아보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같은 얼굴이지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남들 눈에는 보는 재미가 있었는지 둘을 세트로 묶어 많이들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많이 까칠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소위 말하는 살짝 노는 부리였죠. 언니한테는 베프인 친구가 있었는데 늘 그 언니랑 함께 저랑 놀아주곤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것처럼 교복 바지를 입고 살짝 보이시했던 그 언니는 언니의 동생인 저를 참 예뻐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저희 교실로 찾아와 매점에서 산 과자를 건네주곤 했죠. 남들은 엇나갔다고 하는 우리 언니였지만 저한테는 늘 다정했기 때문에 조금 튀는 듯 삶을 살아가는 언니 모습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제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 대리 만족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뭐 그렇게 남들 눈에 띄는 일도 길게는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었죠. 저랑 얼굴이 같지만 다른 삶의 노선을 걸었던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남자랑 눈이 맞아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거든요. 누가 골목길에서 언니가 남자와 키스하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길바닥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더한 짓은 못했겠냐는 소리도 덧붙여서요. 그 후엔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던 것만 기억이 나요. 가부장적이지만 손 한 번 올린 적 없던 분인데 옷장을 열고 언니의 옷을 되는 대로 다 언니 얼굴에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언니 옷들이 다 색색으로 화려했어서 그 컬러풀한 옷들이 언니를 때리는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말릴 법했던 엄마도 아빠를 말리지 않았고요. 사실 고3 졸업해봤자 어린애잖아요. 그런 언니를 부모님은 그냥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형부될 사람의 얼굴도 한 번 못 본 채로 그렇게 거짓말처럼 언니랑 인연이 끊겼죠. 언니가 울면서 짐을 싸서 나간 날부터 부모님도 언니를 찾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는 중간중간 언니와 연락을 하는 것도 같았는데요. 언니도 저한테 연락이 없고 아빠는 언니를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엄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남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간 딸은 딸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뭐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난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평범하게 공부해 대학을 갔고요. 남들 다 한 번씩은 해본다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험을 치던 해에 합격을 했죠. 제 인생에서 큰 운을 거기 썼다 싶어요.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잘 나가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딸 자식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는지 가끔 주변에 제 자랑을 하고는 해요. 작은 월급이지만 모아서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종종 나갔고요.
전국의 유명한 카페에 들러 후기를 남기는 SNS를 운영하는 것도 취미의 하나가 되었죠. 이제 부모님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제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 고백은 두어 번 받아봤지만 저는 남자랑 연애가 썩 끌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이 부분은 양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지만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거울을 볼 때 가끔 언니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죽었단 연락이 없었으니 죽지는 않았겠다 싶었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얼굴을 보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간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저랑 같은 얼굴이라 10년이 넘게 지나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언니와 저는 더 닮아 보이더라고요. 언니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저랑 같은 어두운 단발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를 알아본 것처럼 언니도 절 알아봤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바람도 없이 둘이 가만히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잘 지냈어요? 우습게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존댓말이 나가더라고요. 주문 받는 언니는 짧게 대답하고 포스기에 삑삑 뭘 입력하더라고요. 뭐 줄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알아서 주문을 넣더라고요. 언니의 주문을 받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은 정신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마시고 가.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쌍둥이 자매의 대화치고는 건조하죠. 그런데 사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분명 그리웠지만 사실 10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언니가 없는 시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게 잠시 자리에 앉아서 언니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언니가 직원인지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지내는 건가 싶어서 안심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돌아온 집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그 카페를 검색했어요. 유명한 가게도 아니고 동네 커피숍이었지만 올려진 글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SNS가 신기하죠. 언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는 애인이랑 같이 카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가 고등학교 때 베프였던 그 언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같은 성의 커플이었던 거죠.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나 싶고 잠시 계정을 둘러봤는데 언니랑 상대인 그 언니는 꽤 오랜 시간을 만났고 지금은 부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조촐하게 둘만의 식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웨딩 사진도 찍고 집도 꾸며놓고 그렇게 사는데 둘이 온라인에 전시해놓은 둘의 모습이 저는 썩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언니가 가게를 전부 다 운영하고 일종의 가정처럼 보이기도 했고 중간중간 투잡으로 뛰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언니가 주로 허덕이며 일을 해 돈을 모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상대인 그 언니는 작곡가 지망생이라 주로 집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언니보다 여자친구가 SNS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걸 돕기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인터넷에서 보이는 언니의 부인은 언제나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었네요. 저희 언니가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편의점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돕고 같이 가게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언니 부인이 하는 꼴이 어째 저는 일종의 기둥서방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여유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드릴 게 없어 여자 기둥서방을 들였나 싶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남자랑 눈이 맞아 나갔다는 사람이 왜 지금은 동성 커플이 되었나 싶기도 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조금은 언니의 힘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혹시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요. 언니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도 같았지만 안 만날 이유도 없었던 모양인지 나를 잡고 둘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네 카페 말고 다른 데서 만났죠. 언니만 이러는 꼴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양이라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언니랑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 다른 사람이 밖에서 남자랑 언니가 키스를 하는 걸 본 게 아니어서였어요. 여자친구랑 언니가 키스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였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엄마도 아빠를 뜯어 말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언니는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표를 했고 아빠는 그냥 언니를 포기하기로 한 거였어요. 사실 언니는 원래부터 성향이 그쪽이었대요. 남자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대학까지 다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그 언니랑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남자랑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살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합법적인 일부터 불법적인 일까지 전부 하며 돈을 벌었대요. 여자친구도 동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집에 들키지 않아서 그 집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둘이 살집 구하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가족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랬던 모양이고요. 카페도 대출을 많이 내서 차렸더라고요. 사실 규모는 정말 작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솜씨가 있어 단골이 좀 늘고 있다고 하니 그건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언니 부인인 그 사람은 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 했더니 언니도 문제는 알더라고요. 그냥 한량같이 집에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걔를 사랑한다고,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눈물을 쏟았어요.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선택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언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다독였죠. 오랜만에 저랑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니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이제야 좀 자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몇 달 전이고 지금 저는 언니 카페 운영을 도우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사실 저랑은 다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지만요. 10년 동안 저는 제 한 부분을 잃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둘 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까요. 행복이 별건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후에 언니가 원한다면 부모님과의 만남을 추진해보겠지만 지금의 저는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언니를 내 언니로서 사랑해서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려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니까 언니 부인도 자주 얼굴을 비치고 예전처럼 잘해주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벅찼던 일을 저와 부인 언니가 나눠주니 저희 언니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밥벌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두고 보고 있는데 영 마음에 차지 않으면 동생으로서 한 소리 해줄 생각이에요. 언니 커플은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약하게 슬럼프를 앓고 있었나 봐요. 사실 언니의 상태가 나아진 부분은 많이 없지만 저는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진짜 학을 떼겠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믿었던 남편까지요. 지금 현재 조정기간 중이고 선택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랑 이제 전남편이 될 남자는 제가 24살 때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많이 사랑했고 나이차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는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혼받았고 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8살의 나이 차이,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아직 20대에 반도 안 되었는데 결혼하냐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 이상형은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좀 삐뚤게 말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20살 때 한 문신이 있습니다. 팔에 하나,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놈이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아한 듯 했지만 별로 뭐라 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난 후 저에게 너는 문신 양아치다 라며 놀리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장난처럼 그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걸린다면 저한테 청혼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스티커로 가려서 못 봤던 팔목에 제 문신을 본 시어머니. 아니, 이제 그놈 엄마죠. 그놈 엄마가 보고 엄청 까무라치게 놀라시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20살 때 이런 게 이뻐 보여 부모님께 졸라서 했다고 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저도 후회하긴 하지만 막 미친 듯이 지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제 삶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한 거냐는 둥, 사돈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신 분들인 것 같다는 둥, 제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이도 알고 있고 아무 말 없었다고 하니 세상 보수적이고 선비인 놈인데 아무 말 안 했을 리 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늘어놓기에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고 그놈한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원래 좀 옛날 분이라 네가 좀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까워 자주 보고는 했는데 제 문신이 무슨 엄청난 치부인 것처럼 얼른 가려라, 스티커 붙이고 왔냐, 남들이 볼까 무섭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한 거냐 등등 진짜 저를 무슨 천하의 몹쓸애처럼 만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문신을 했다고 해서 나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 정말 남자도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또 술을 못 먹기에 술도 즐겨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과거에 더러운 애처럼 취급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애가 내 아들을 꼬셔서 팔자를 고치는 건가 하는 뉘앙스를 엄청나게 풍기셨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편이었던 그놈도 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본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는 건진 모르겠으나 왜 그런 걸 했냐며 또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짜증이라도 좀 내면 사과하고는 했었죠. 사과할 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그러게 그런 걸 왜 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하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속이고 결혼한 거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본인도 와 나도 애 낳으면 추성은처럼 발바닥에 해야지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는 세상 깨끗하고 고고한 성비인 척하고 저는 아무것도 해본 거 없는 순수한 애인데 단지 문신했다는 이유로 무슨 술집 여자였던 과거로 취급하고 말이죠. 진짜 이해가 되지도 않고 화가 났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너무 착해 보이는 것 같아 하고 싶어 하던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엄청나게 설득해 허락을 맡은 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속상해 하실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날 진짜 미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놈이 주정 갔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그날 알고 보니 주정 갔더군요. 저한테 딱 걸리고는 다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며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더니 어디 갔는지부터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저를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순진하게 보는 건지 그 갔다던 주점은 그냥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질이 안 좋은 곳이었고 저도 확실치 않아 친구에게 물어보니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 그거 알게 되자마자 그놈한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놈이 일반인이든 직업 여성이든 다른 여자와 관계한 걸 알게 되었고 전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전혀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연락 오고 찾아오고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제가 어떻게 부탁해서 쳐낼 수 있었지만 제 시어머니는 좀 어려웠는지 문을 열어주셨더군요. 저한테 얘기 좀 하자 하시기에 알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다. 한 번 실수이고 본인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 하시기에 진짜 단단히 먹고 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려고 했으나 다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바람핀다. 그냥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바로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뭐지 싶어서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안 떳떳해요? 저 누구한테 책 잡힐 일 하고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린 적도 없고 어머니 남편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어디 가서 굴러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니 너같이 문신 있는 애들은 다 똑같다고 비하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좋은 놈이든 말든 이런 시어머니를 집안 어른으로 공경하며 살 순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는지 알겠는데 그럼 저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참으란 말씀이세요? 하니 땡땡이가 반성하고 있다. 너도 그럴 처지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라는 거다 하더군요. 그러니 간략히 말하면 그놈이 바람은 피웠지만 우리도 너 문신이나 새긴 과거 있는 여자인 거 받아들였으니 너도 참고 살아라. 딱 이 말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수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어떤 말을 하시든 다 참았고요. 그런데 이건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었고 그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신 그분들 알고 보면 제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딴 여자와 잠자리한 그놈과 다시 살맛대고 살 생각하니 소름 돋아 도저히 안 될 지경이었고 그것도 외도라면 외도이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성내기에 넌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여자랑 그 짓하고 돌아다니냐 동물 같은 새끼야 하니 입 다물더군요.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 이딴 성욕에 미친 동물 같은 새끼랑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술집용 같은 거 걷어줬더니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무서운 척 엄포를 놓기에 전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가정교육이 알만하네요. 했습니다. 제 할 말하니 뒷목 잡고 쓰러지실라 하기에 그놈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몇 번의 전화, 문자 와서 진짜냐? 선택 후회 없냐? 너 진짜 후회한다? 이딴 류의 개소리를 하기에 너 선택에 책임져라. 너 그 한 번의 실수가 나 같은 여자 놓친 거다 하니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직 절차 중이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생활 1년도 못 채웠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습니다. 애까지 가졌으면 그 수모를 겪으면서 참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성격에 참고 살진 않았을 테지만요. 진짜 어이없는 그 집안 식구들 다시 어떤 며느리마다 어떻게 입맛대로 교육시켜서 살진 모르겠으나 제발 아주 제발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사람 피해자 만들지 말고요. 진짜 친구들한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쪽팔려서요. 그 노땅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잘난 것도 없는 그놈 믿고 결혼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진짜 누가 좋은 사람 놓쳤는지는 몇 달만 지 혼자 살아봐도 답 나오겠죠 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다 끝나면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고 훌훌 털고 살려고 합니다. 다 잊고요. 잊혀지진 않겠지만요. 강렬한 미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주부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없고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결혼 당시에는 두 분 다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재작년 1월에 돌아가셨고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4세로 시아버지와는 딸을 한 명씩 데리고 결혼하셨고 형님들의 나이는 모두 50을 향해 가고 계세요. 두 분이 재혼하셔서 현재 저희 남편을 낳으셨고요. 시누이들과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한 편이고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 스트레스만 해도 장난 아닌데 시누이 스트레스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불같은 사랑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을 잡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효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정말 순에 빠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효자라는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효하는 막대먹은 인간보다야 낫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 됨됨이가 괜찮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모든 결혼을 앞둔 여자들의 착각이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겠거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도 문제는 빨리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연세도 있던 시부모님이시라서 이렇게까지 전화로 스트레스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기대를 했던 거였죠. 다들 시댁과 하루에 몇 번 통화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대로 10통화는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 와서 애기냐? 예 아버님 언제 와? 점심때도 애기냐? 언제 와? 업무 시간에는 전화 좀 피해달라고 하면 왜 그런다니? 이러십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워낙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최대한 참았습니다. 들이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금전적인 문제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받는 월급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월급 160만 원 중 120에서 140만 원이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연세가 연세인지라 적금 타는 족족 치아에 거기다가 암투병 비용까지 400 가까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님 두 분은 출가 외인이라고 신랑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시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스트레스였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었죠. 정말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친척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하거든요. 그리 잘난 것도 없으신 분이 잘난 척에 아는 척에 오만 훈계질은 다 하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희 시어머니의 주특기입니다. 이분 주특기가 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 귀 기울이고 있다가 참견하기입니다. 왜 옆 테이블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 내용이라도 좋은 거면 말을 안 합니다. 완전 싸움 거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 민망해져서 대신 사과드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므론 절대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체해서 며칠을 고생하거든요. 두 번째 주특기는 시장 등 마트 등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윽박지르면서 이게 뭐냐고 싱싱치 않다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파느냐는 둥 무한주기입니다. 아니 별로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 것도 아니면서 오만 물건들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데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러고 다니셔서 그런지 시장 상인분들은 듣는 채도 안 하세요. 저 여자 또 와서 지랄이네. 이런 느낌으로 개무시하시죠. 손은 또 얼마나 크신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음식 장만한다고 40만 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3명 먹는데 말이죠. 용돈 떨어지면 따박따박 신랑 사무실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좀 아껴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잘난 체 하시며 난 돈 쓰는 거 없다.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홀 시어머니와는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이번 명절에 신랑과 저 시어머니가 장을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여튼 시장을 갔습니다. 셋이 지낼 거니 고기도 조금 형식적으로 몇 가지는 좀 빼고 하면 좀 좋습니까? 과자만 5가지를 사는 겁니다. 오강사탕에 무슨 비스켓에 아버지가 요구르트 좋아하셨다고 요구르트도 2줄 사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달이 용돈 30만 원에 생활비, 비대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병원비, 가스료, 전기료를 내는 저는 정말 그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시장 볼 때마다 혼자 사시는데 왜 간장은 제일 큰 걸 사고 밀가루는 왜 10kg를 사고 국수는 왜 20봉을 사는지. 곰팡이에 개미에 쌀벌레에 시댁은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단 하나를 못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는 그 망할 푸드뱅크가 사람 농락합니다. 노인들에게 하루 이틀 남은 음료며 진한 음식 등을 선심 쓰듯 박스째 줍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들 주고 민망해 죽겠습니다. 날짜 지난 걸.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더니 도저히 엄마랑 못 있겠다고 집에 가자는 거 명절이니까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점심에 두부를 만들으셨는데 그것도 잘난 척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너 이런 거 봤니? 엄마는 이런 것도 한다 이러시면서요. 결국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놓고 김치찜을 해야 맛있다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는데 김치가 이상한 겁니다. 쓴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이상한 상태에서 다음날 전을 부치려고 맛살을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분평 1kg짜리 커다란 맛살을 봐놓은지라 맛살 좀 주세요 했더니 냉동실 것부터 쓰자는 겁니다. 그럼 주세요 했더니 2017년산입니다. 짜증났지만 버리세요 했더만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큰 소리로 어머니 했더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막 뭐라 하시는 겁니다. 듣기도 싫고 속은 이미 부글부글하고 칼 내려놓고 제삿날 온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신랑도 뒤따라 나왔고요. 뒤통수에 겁나 시끄러웠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는 둥, 인연 끊는다는 둥,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탈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피를 토하기 시작하더니 6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겁니다. 신랑과 병원을 부랴부랴 가서 응급실에서 잠자는 주사 맞고 토하는 거 멈췄습니다. 조그만 미란성 위험이 있는데 피 토할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랍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쓰레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10년은 계속 우겨넣은 음식물이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가 너무 역겹습니다. 시댁에서 뭘 못 먹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신랑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 저 쓰레기 버리기 전에 제 얼굴 볼 생각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안 써서 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결혼 후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교육이 어떻다는 둥 따따붙다 하루 5통화 이상 그러셨던 분. 결혼 전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울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다 줬는데 앞에다가는 아이고 사돈 어르신 하던 분이 뒤에서는 이런 돼지 개나 먹으라는 거냐고 하시면서 욕하는 이중인격자. 하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따따붙다 안 하십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동네에서 제일 나쁜 년 만들더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용돈 30만원으로 30만원짜리 화장품 사서 저희 사무실로 오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시어머니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신랑한테 가서 용돈 달라십니다. 그래도 신랑이랑 사는 건 신랑이 제 편입니다. 시누이들이 제 편입니다. 시어머니만 적당히 견딜만 하면 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사무실 언니가 부러웠던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시집 잘 갔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 입장에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